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우리가 바꿔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테이블 이제 바꿀 때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테이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으로요. 테이블의 특정 컬럼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특정 컬럼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컬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테이블 변경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막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여러분들이 상용, 즉 시퀄라이트 같은 이런 인베리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마이시퀄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변경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테이블 변경할 때 락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작업들 다 스톱되거든요. 락 없이 뭔가를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파집니다. 게다가 또 인덱스 걸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덱스 걸린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수천만 건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 그동안 또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요. 뭐 불가피하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셨다가 상용에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린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에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적용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 말씀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변경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씩 우선은 테이블 이름 바꾸는 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테이블 이름 바꾸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존 테이블을 새 테이블 이름으로 바꿔라. 리네임 to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꾸실 때 데이터베이스 하나, 스키마 하나 안에 있는 것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템프에 있는 테이블로 뭐 바꾼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느냐.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붙여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트리거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테이블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테이블 그대로 남겨두면 여기에 적용되겠지? 아닙니다. 새로운 데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뷰 또는 트리거에서 이제 참조되는 테이블을 참조한다거나 트리거에서 이제 어떤 구문을 쓸 경우에는 뷰하고 트리거 자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 바꾸신 다음에는 뷰하고 트리거 꼭 확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잘 동작하는 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뷰하고 트리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이름 바꾸는 거 예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디바이스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디바이스이즈 이름, 모델, 그리고 시리얼 번호. 이름은 아시겠죠? 요 장비 이름, 장비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비 일련 번호입니다. 정수고 이거는 낱널이고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하나 넣어보는 겁니다. 이름, 모델, 시리얼 번호입니다. 자, 복사를 하고요. 그냥 이건 트라이 이스로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뷰티파이 했더니 덜 뷰티파이 되네요. 예,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실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갑자기 디바이스에서 이퀴먼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전키를 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바이스가 이퀴먼트로 갔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요 퀄이 보이시죠?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름, 모델, 시리얼. 물론 뭐 별로 이렇게 하면 되긴 하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퀴먼트. 아까 원래는 뭐였습니까? 디바이스인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퀴먼트로 해보겠습니다. 실행. 예,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자, 조금 이제 난이도 높은 걸로 이제 슬슬 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새로운 컬럼,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컬럼은 유니크나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존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컬럼이 새로 생기면 이 새로 생긴 컬럼이 자동으로 값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 조건이나 프라이머리 키 조건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난널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값을 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모순이죠. 난널인데 널이 기본값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컬럼이 난널 붙을 경우는 반드시 널이 아닌 다른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십시오. 그럼 새로 만들어질 때 기본값이 채워지겠죠. 그 다음 current timestamp, current date, current time과 같은 그런 기본값을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들어지는 순간의 모든 값들이 다 동일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컬럼이 이제 포린키고요. 그 다음 포린키 컨스트레인트, 즉 포린키 제약을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컬럼은 널 기본값을 달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초기에는 기본값이 되겠죠. 널이 되겠죠. 기본값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컬럼은 기본값 널을 반드시 달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 걸기도 조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곤란해지겠죠. 아무래도 보시면 곤란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포린키 자체가 처음에는 연결 안 돼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디바이스 아니죠. 이제 이퀴먼트죠. 이퀴먼트에 두 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뭘 추가하느냐면 두 가지가 아니고 로케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을 텍스트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하고요. 실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행 취소. 그리고 그래서 별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케이션이 널로 들어오죠. 우리가 기본값 지정 안 했으니까 널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컬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 이거 나중에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컬럼 이름을 바꾸는 거는 가능한데 다음 시간에 하겠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고요. 대신 다른 거 하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컬럼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컬럼 없을 때는 좀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시작하면 먼저 외래키, 포린키 컨스트레인트 체크를 잠시 동안 비활성화합니다. 왜? 포린키 때문에 테이블을 드랍에 또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럼 테이블이 없어지면 포린키 조건 자체가 안 맞잖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포린키 제약 조건, 외래키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시킨다. 그 다음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공하면 다 성공, 실패하면 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작업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트리거하고 인덱스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새 테이블로부터 가져와가지고 바뀔 테이블 아니죠. 새 테이블로 옛날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와가지고 인서트하는 거. 그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서트할 때 배웠죠. 그런 다음에 옛날 테이블 드랍해버립니다. 약간 무식하죠.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실 겁니다. 아니 그냥 이거 하나 삭제하면 안 돼? 그게 좀 곤란한 게 좀 있습니다. 시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하나 삭제를 하면 데이터 자체의 형상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할 때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를 바꿀 때 테이블을 드랍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테이블을 이름을 옛날 테이블 이름으로 싹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색인하고 트리거 새로 겁니다. 이게 괴롭죠. 색인 걸면 또 느릴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그 다음에 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뷰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뷰. 관련된 뷰들 한번 다시 세팅하시고요. 그런 다음 트랜잭션을 커밋합니다. 그리고 외래키 제약 조건 다시 활성화하면 됩니다. 비활성화했다 활성화. 트랜잭션 시작해서 끝내는 거. 요 사이에 하는 일이 새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옛날 테이블로부터 새 테이블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름 바꾸고 그리고 트랜잭션 커밋 시키는 거. 물론 옛날 테이블은 드랍을 시켜야 되겠죠. 용량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름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용량 절약 더하기 이름 충돌 막기 위해 가지고 드랍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제 천천히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순서가 있죠? 여기 보시면 포린키 오프 프라그램 해가지고 이렇게요. 임시적으로 비활성화 트랜잭션 시작 그리고 임시 테이블 만들고요. 새 테이블 그리고 새 테이블에 셀렉트 해가지고 과거 테이블로부터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그리고 테이블 드랍 시키고요. 그런 다음 이름 바꾸고요. 커밋하고 다시 포린키 조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뷰 그리고 인덱스 거는 거 트리거 거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지만 약간 조는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단순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유저즈가 있고요. 요 파이브롯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사용자, 식별자, 이름, 성, 이메일, 전화, 그리고 좋아하는 건데요. 보시면 플레이리스트 아이디, 그리고 유저 아이디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유저 아이디는 요렇게 오겠죠. 그리고 요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는 플레이리스트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유저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잠깐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실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 유저즈 테이블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게 없죠. 지금 우리 플레이리스트. 크게 상관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요 유저즈이기 때문에 일단 요쪽은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완성된 예제를 하려면 나중에 플레이리스트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야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 되겠죠? 플레이리스트 아이디 이름이 참 이게 불만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플레이리스트네요. 예, 맞네요. 플레이리스트 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아이디고요. 예, 요 프라이머리 키 장착하고요. 그 다음 뭐랄까요? 그냥 플레이 네임 엑스터널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렇게 두고 요 테이블만 나중에 따로 하나 만들면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트 플레이 스츠 그리고 플레이 리스트 아이디하고 네임 그 다음 밸류즈 아까 이게 몇 번이었나요? 예, 1번이네요. 1번입니다. 플레이 네임입니다. 1번 그리고 이름이 아이플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잠깐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테이블 미리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리로드를 하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하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리스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데이터베이스 리로드를 한번 하고요. 다시 실행합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복사한 거 아까 충돌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 잠깐만요. 이미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 샘플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원래대로 저희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리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 유저즈 페이보리츠 플레이리스트는 기존에 있던 거 쓰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놓겠습니다. 유저즈가 있으니까 리로드 하고요. 다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플레이리스트는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있는지. 예, 정말 있네요. 플레이리스트 보이시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요 유저즈부터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페이보릿 셀렉트 한번 볼까요? 예,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걸 한번 드랍할까요? 어떤 걸 드랍하느냐 하면 유저 아이디 first last 이메일 그리고 유저 아이디 first last 이메일 폰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폰을 제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봅니다. 폰 컬럼을 지금 없애고 싶은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오프시킵니다. 자,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요 트랜잭션 시작합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요. 보시면 뭔가 하나 없죠. 전화번호가 빠진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 인서트 인투 하는데 여기 보시면 셀렉트해서 전화번호 빼고 나머지만 인서트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복제를 하고요. 그래서 예,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persons 안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봅시다. 뭐요? 예, 들어와 있죠. 그런 다음 유저즈를 날려버립니다. 드랍을.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이름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persons 테이블이 유저즈 테이블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 커밋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뭐랬죠? 포린키 오프 시켰죠. 온 시키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저즈에서 한번 볼까요? 뭐가 없어야 되나요? 예, 전화번호가 없어야 됩니다. 예, 전화번호 날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테이블에서 뭔가를 변경하는 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아까 요거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 하나 날리는 거 이거 꽤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다음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 가지고 신버전하고 구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 쓰시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해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기존 거 보셨으면 아마 알터 테이블도 충분히 따라오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알터 테이블 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용 환경에서 이거 함부로 실행시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연습하시고 기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굉장히 큰 회사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큰 회사들은 뭐 구글 이런 데입니다. 테이블에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특히 이제 라이브로 동작하는 서비스요. 준비기간 6개월, 실행기간 뭐 1년 뭐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바꿉니다. 왜냐? 데이터 건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른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얼터 테이블을 하게 되는데요. 시컬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습니다. 인베디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양량이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생애를 새로 만들거나 별 부담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터 테이블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